테슬라 망해도 나는 스페이스X는 살리겠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과거에는 테슬라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가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 계속 소외되고 있죠. 지금 테슬라 주주, 스페이스X 주주들이 충돌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단순히 이제 10년, 20년의 이 시간표에서 봐선 안 된다. 일단은 압도적인 기술적 혜자는 확실해요. 90, 95%의 독점 기업이죠.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통신사 3개 있잖아요. 통신사 3개의 시총과 매출, 영업이익이 스타링크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이런 사람이 있었나? 뭐 앞으로 한 20년은 CEO로서 더 짱짱하게 남아있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머니인사이드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전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용 대표이고요. 일단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은 좀 공상과학 소설 작가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S1 증권신고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게 자신의 꿈이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스페이스X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출을 내고 회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의 존재 의미를 인류를 어나더 레벨로 진화시키겠다. 뭐 다윈의 진화론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의 이런 꿈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래서 사실 이번 IPO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난 사람들이 누구냐. 수천 명에 달하는 백만장자 수천만 달러의 뭐 수백억 자산가가 수천 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청소부, 뭐 엔지니어, 뭐 용접하시는 분 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스탁옵션을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 갈 거니까 라는 이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배 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제 10년, 20년의 이 시간표에서 봐선 안 된다. 이게 100년, 200년, 어떻게 보면 한 400년의 이 시간표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드는 생각은 메디치 가문 아니면 뭐 로스차일드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JP 모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JP 모건이 에디슨하고 한 몸이 됐다라고 하면 비슷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M&A, IPO 모든 타이밍 이런 거에서 자본의 흐름과 기술의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워렌 버핏도 있고 제프 베조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급에 놓고 판단할 거는 지금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8배 이상의 어떤 자산 가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거죠. 1년생이죠. 이제 뭐 앞으로 한 20년은 CEO로서 더 짱짱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드는 그 어떤 새로운 세계, 이 구도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흐름에 우리가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머스크가 만드는 경제, 완전히 새로운 경제거든요. 그걸 머스코놈이라고 명명을 몇 개월 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걸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정말 기억하시기를 단순히 스페이스X 주가, 테슬라 주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경제의 시스템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PER 계산이 안 되죠.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그래서 순이익이 있어야지 계산이 되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죠. 스타링크로 엄청나게 버는 돈을 데이터 센터 짓는 콜로서스 그 XAI 그록이라고 하죠. 그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사는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 회사예요. 재무적으로 좋냐? 좋지 않은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기업 가치는 어떠냐? 매출액의 100배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국의 제조업은 이제 매출액의 뭐 1배 이 정도 되죠. 예.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러면 매출액의 10배 정도 많이 쳐줍니다. 그런데 매출액의 100배는 그야말로 꿈의 숫자죠. 그래서 이건 PER, PSR 계산에 무의미하고 PDR, Price Dream Ratio. 꿈으로 이거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인도 그걸 아는지 증권신고서에다가 꿈을 막 써놨거든요. 자기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 거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일단은 압도적인 기술적 혜자는 확실해요. 로켓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어요. 뭐 이게 쫓아오고 있었죠. 블루 오리진이 있었죠.
발사대에서 폭파했잖아요. 그것도 상장 뭐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도 추격하지 않냐 이러는데, 사실 수직 이착륙, 이거 재활용, 또 모든 소재 이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쫓아가는 거는 뭐 지금 3년, 5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의 경쟁력은 10배 저렴합니다. 10배 저렴한 걸 냅두고 나는 스페이스X가 싫으니까 딴 로켓을 택해서 위성을 그렇게 위탁을 할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경제적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 85%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 2,000개 중에 10,000개를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고 쐈는데, 이거를 앞으로 한 3년, 4년 안에 3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은 이거 유의미하게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겠냐. 어렵다고 치면은 80, 85가 아니라 90, 95%의 거의 독점 기업이죠. 지금도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한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스타링크의 그 지배력은 더 강해지고요. 지금 10,000대에 올라간 상태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65% 넘어가고요.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근데 이게 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지상의 기지국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이제 OECD 국가에 2개, 3개 있는 통신사도, 우리나라에도 통신사 3개 있잖아요. 통신사 3개의 시총과 매출, 영업이익이 스타링크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그런 밸류들이 사실 미래적으로 다가올 미래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게 현재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가치로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측면은 사실 XAI 그룹에 대한 기대치도 많죠.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피 클로드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거기도 돈 엄청나게 까먹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거의 1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3등, 4등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래도 0.7조 달러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 지금 이번에 상장할 때 1.75조 달러의 기업 가치에서 한 1조 달러 그 이상은 스타링크. 여긴 현재 돈을 많이 버니까. 여기 이제 XAI 그룹으로 대변되는 AI 모델의 기업 가치가 0.7조 이 정도로 합산을 해서 보면,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이 sum of the part라고 하는데 부분을 합산을 하는 밸류에이션 방식인데, 그렇게 좀 바라본 측면도 있고, 실제 이제 JP 모건에서는 이쪽 XAI 밸류를 앞으로 2040년까지 이게 뭐 10배, 20배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다른 투자은행에서는 이쪽 로켓 산업의 헤게모니 장악을 더 높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의 합쳐진 모습이 2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스페이스X 산하에 뭐가 있냐면, 스타링크는 완전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고요. 이미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XAI가 있고, 트위터, 과거에 트위터였던 X닷컴이 있고, 이 X닷컴에서 X닷컴 머니 내겠다고 하고 6% 뭐 이자 주겠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테슬라와 뉴럴링크, 보어링 컴퍼니 빼놓고 일론 머스크의 머스코노미 전체가 스페이스X에 다 담겨 있다. 근데 제 예상은 뉴럴링크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보어링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 스페이스X라는 몸통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 공시 의무상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컨트롤드 컴퍼니. 이거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회사, 완전히 지배하는 회사, 독재를 받아들여라. 일론 머스크의 황제즉위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뭐 나폴레옹 황제즉위식 자기가 이렇게 썼잖아요, 왕관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는 객이었어요. 지분율이 10% 초반, 뭐 의결권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1조 달러 보상을 안 주면 흠칫뽕하고 막 나 정치 더 할 거야 이러다가 이제 뭐 투표해가지고 자기 1조 달러 보상안 받았는데, 그 보상한 내용도 보면은 거의 뭐 10차 함수를 다 풀어야 되거든요. 사이버캡도 많이, 옵티머스도 뭐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경쟁을 이기고 또 많이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집합으로 되고 시가총액도 올라야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스페이스X에서는 그냥 지분율도 자기가 40% 수준이고, 그리고 의결권은 80%가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 법상 의결권을 50% 이상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회사예요. 그거를 컨트롤드 컴퍼니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는 성과보상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 사회이사로부터 통제도 받아야 되고, 전횡을 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커미티들, 위원회들이 있어서 독재를 방지를 하는 게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어떤 프레임워크인데, 이거 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외부 감사만 잘 받고 회계 수치만 맞으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통제를 안 할게요. 왜? 당신 회사니까. 거기 상장 신고서에 그 위험이 써 있어요.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컨트롤드 컴퍼니니까 알고 투자하세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1인 통제 회사입니다. 라는 위험 고지가 대문짝만하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한 사람. 이 사람이 애도 많잖아요. 후계 구도는 어떡할 거야? 갑자기 어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스티브 잡스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잖아요. 뭐 어떤 승계 이슈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이 한 사람 리스크가 또 어떻게 번질 수 있냐면, 다시 정치판으로 뛰어들면 대선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막 주가에도 출렁출렁.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과거에 뭐 기행이 좀 있잖아요. 이 기행이 지금은 좀 별로 없지만 한 몇 년 후에 또 갑자기 자유로운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막 드러내고 이러면은 주가에 바로 직결된다 이거죠. 테슬라는 이게 1인 통제권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테슬라 지분 가치와 이게 조금 멀었다고 하면, 스페이스X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론 머스크는 이제 거의 개인 회사 수준으로 높다. 자기 회사다. 다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중심으로 흩뿌려 놨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원기옥을 모으는 그런 통합의 에너지는 더 발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하나씩 이제 구슬을 모으고 있죠. 절대 반지. 커서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이 스페이스X라는 몸통이 우주 산업이 아니라 그냥 일론 머스크가 초지능과 우주 이 두 테마거든요. 초지능으로 향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은 우주로 향하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필요한 거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다 쓸어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추정합니다. 인텔도 전략적 지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테라팹 한다고 하는데 테라팹 어느 세월에 그 사람 뽑아가지고 하겠어요. 인텔 인수하거나 2대 주주를 해가지고 인텔의 어떤 경영 효율을 트위터 했던 것처럼 효율을 극강으로 올리고 수율을 더 푸시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적인 그 1원칙도 있잖아요. 뭐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막 완벽주의로 가서 막 남들보다 뭐 10배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답을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해서 달성해라. 그러면 인텔의 현재 갖고 있는 레거시에다가 일론 머스크적인 그 빠르게 실패하는 그 문화를 주입을 해서 혁신을 한다고 하면 미국의 어떤 첨단 제조에 있어서 되게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머스코노미 ETF가 스페이스X라고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네, 그 계속 소외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그게 그런 거죠. 이제 몸통이 너무 뚜렷하니까. 2년 3년 전에는 스페이스X라는 대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돈을 이렇게 매출이 빠바박 늘고 이익이 늘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폭등을 해서 지금은 심지어 테슬라보다 기업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과거에는 테슬라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스페이스X가 중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압도적인 지분율과 의결권을 갖고 있는 완전한 몸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테슬라는 자기가 창업하는 회사가 아니죠. 자기가 창업자가 원래 따로 있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된 투자자로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간에 입양한 아이고 적자, 장자는 스페이스X야. 그렇죠.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기 보면 나오잖아요. 스페이스X 로켓 발사하다가 이거 스페이스X 이번에 터지면 망해.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테슬라 지분을 담보받아서 론해서 돈을 채워넣어요. 그 얘기 뭐냐면 테슬라 망해도 나는 스페이스X는 살리겠다. 다행히 요 로켓 발사가 성공하고 그러고 몇 달 후에 나사에서 1조 원 이상 매출이 나오면서 기사회생 한 건데 그때도 저는 느낀 거죠. 아, 이 1순위가 스페이스X고 테슬라는 2순위구나. 예. 그런데 결국 지금 이게 1순위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으로 회귀가 됐다.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됐네. 요즘 뭐 너무 표정도 좋고
가죽 자켓 입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은유예요. 세계 1위 시총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젠슨한 가죽 자켓을 자기가 뺏어 입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요즘 하고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는 그렇다고 계속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뭐 사이버캡도 있고 옵티머스 양산 이슈도 있고 되게 좋은 호재들이 지금 눌려 있어요. 근데 재무적 실적도 언제보다 좋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주가가 갇혀 있는 이유는 여러분 실적 발표 때 보시면 계속 연구개발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되게 앓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일론 머스크가 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억누르는, 예. 어느 순간 그게 뭐 10% 지분 취득이 됐든 뭐 통합병이 되든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일정 부분 지분 섞기나 통합은 불가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둘이 함께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테라팹만 해도 로고 같이 걸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관계사 간의 거래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너무 많아지면은 회계적인 이슈도 많아지고 내부 통제 측면에서 테슬라 주주, 스페이스X 주주들이 충돌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면 힘들면은 아예 합치자라든가 일부라도 합치자, 아니면 테슬라에 대한 본인 지분율이 너무 낮고 일격권 낮잖아요. 그럼 스페이스X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분을 10%를 추가를 뜬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통제력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좀 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개인으로 좀 편안하게 경영을 복수의 두 개의 회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겠죠. 내부에서 거래되는 게 앞으로 더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가서 달 기지에서 공장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사실 달 가는 거는 몇 년 안 남았어요. 2년, 3년 안에 아르테미스 미션 3로 나사랑 가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안 가면은 계약 파기가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냥 이번에 뭐 짠하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사람이 근무하겠어요? 옵티머스가 근무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스페이스X에 옵티머스 타고 가면 벌써부터 이 모든 게 협업하는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셀 수 없습니다. 스타링크에 테슬라 사이버캡 이렇게 물리고 옵티머스도 또 스타링크에 이 통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B2B 망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고 하다 보면은 계속 내부 거래 이슈들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코노미의 통합의 에너지는 더 강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지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 계속 강조하는 게 되게 이 사람이 철학적인 메타포도 강해요. 데카르트는 우리의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일론 머스크 계속 뭐 하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아니다. 호기심을 깊이 갖는, 호기심을 갖는 존재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현재 외국 석학 중에 철학자 중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방향을 동의해서 인간은 호기심을 갖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록은 이제 우주의 진리를 찾아 떠나는 어떤 과거의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있다고 하면 이 시대의 최고의 과학자는 그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AI의 미션을 한번 영어로 보시면은 트루스 시킹이라고 돼 있어요. 진실을 탐구한다. 근데 이거 원래 아인슈타인, 뉴턴 이런 과학자들이 막 우주의 그 원리를 찾아서 막 공부하고 막 식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공식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초지능의 존재는 사실 인간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육에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뭐 아이들 10명을 낳으면 우리 집 노동력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 전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그 집이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생각하고 똑똑하면은 부자 될 거야 이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계를 가동시키는 사람들도 이제 아예 싹 사라지는 세상이 되고 그걸 이제 휴머노이드로 채워넣겠다는 게 그것이고, 그러면은 전통적인 경제학, 우리 자본주의 지금 태동하고 나서 몇백 년이 됐는데 노동 희소하죠. 자원도 희소하죠. 뭐 이런 것들을 인풋을 하면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가 전통적인 경제학이었는데 노동도 희소하지 않아. 자원도 희소하지 않아. 왜? 뭐 태양광 우주에 띄워놓고 데이터 센터 돌리면 연산도 공짜가 될 거야. 그러면 얘로 인해서 돌아가는 옵티머스가 생산을 해주니까 재화와 서비스에
비용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미래에 대한 어떤 판단입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농담 따먹기 할 때 막 술자리에서 많이 욕하잖아요. 뭐 애도 많고 사생활도 막 저렇고 뭐 또 뭐 코인, 도지코인 뭐 그리고 정치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이제 루머만 쫓아다니시고 가십적으로만 이 사람을 소비를 하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를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역사책에 나올 만한 산업혁명이나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뭐 한 10명 정도의 세상을 변화시킨 어떤 창업가, 어떤 기술 혁신가가 있었다고 하면 그 10명 안에 들거든요. 뭐 헨리 포드나 그 급 이미 넘어가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이 사람은 그냥 400년 아니면 1000년, 2000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산업혁명 때 벌어졌던 일들보다 더 임팩트가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마치 농경시대가 막 1000년 이상 벌어졌잖아요. 근데 농경시대 그때 사람들은 앞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측했다라면 그랬겠어요? 지금도 그래프 그려보면 중세 이전부터 한 1000년을 이렇게 가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 향상이 이렇게 수직으로 튀거든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을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론, 초지능, 생각하는 힘을 기계가 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난 한 6개월 동안 벌어졌던 일이 제가 그 투자 전문가로서 일했던 게 20년 좀 넘는데 지난 20년 동안 벌어졌던 것보다 지난 6개월 동안 벌어진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가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주로 초지능으로.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돈 벌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류를 새로운 지평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이제 초지능으로 보면 싱귤레러티가 뭐냐면 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블랙홀에 비유한 거는 레이커즈 와일이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정보값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 안에가 딱 그렇거든요. 빛이 못 빠져나오니까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보값이 없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미. 그런데 우리는 인지를 못해. 왜냐하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감각한 존재이면요 벌써 빛의 속도로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르구나라고 느끼고 계시면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머스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추구하는 역사적인 변화의 이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전 가장 큰 라이벌은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남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빅테크에서는 사실 떠오르는 인물은 없어요. 근데 엔트로픽을 앞으로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정말 그 AI 춘추전국 시대에 제패할 수 있을 만한 일황 AI 모델로서의 역량이 되게 느껴집니다.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년 안에 바꿔 놓을 것들이 저는 되게 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종합적인 어떤 프레임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그걸 머스코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조각조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아니라 스페이스X의 사업 모델을 이렇게 발라서 봐야 된다는 거죠. 깊이 있게. 그러면 그 안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모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뻗어나가는 그 방향들. 그리고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엔트로픽한테 임대해주면서 1조 이상의 월 매출을 벌어들이고 이런 거는 또 어떤 맥락이지? 이거 음미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초지능과 우주 시대의 변화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생존 가능성 그리고 기회를 남들보다 10배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내가 다운로드하면 여러분들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그 공부하기 쉬운 정답지는 어디에 있냐면
실적 보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공시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고 공시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해서 좋은 건 뭐냐면 과거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앞으로 계속 공개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일 저는 즐거웠던 일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 청사진을 수백 페이지가 되는 상장 신고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공상과학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공상과학으로 끝나는데, 왜냐하면 이 머스크는 계속 100년의 마스터 플랜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전체 읽어보다 보면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이 테슬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에서도 1조 달러 보상안이 지금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왜 뉴스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걸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좀 허무맹랑해서 이게 될 가능성이 빵이라고 생각하니까 뉴스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1조 달러 보상을 추가로 스페이스X에서 더 받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를 화성 이주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뭐 어마어마하게 뭐 몇 테라와트라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를 달성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3년 5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그만큼, 근데 그게 계약서에 날인이 돼 있는 거야, 그 보상안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선언은 아니고 상장하기 전에 주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 계획은 이거야, 화성 이주야. 화성 이주 내가 이만큼 시키면 나 보너스 주는 거야,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진지한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이 사람은 SF 소설 작가와 과학자와 엔지니어와 JP모 같은 금융가와 이 모든 속성이 좀 섞여 있어서 되게 복잡다난한 거죠. 그게 고도의 마케팅일 수도 있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또 타이밍도 엄청나게 절묘해요. 지금 상장 딱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란 전쟁 지금 평화협정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중간선거 있죠. 트럼프는 또 펌핑을 하겠죠. 상장이 돼 있으면 그거의 수혜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절묘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혁신을 기술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혁신가가 아니라 자본가적인 속성, 그 스토리텔러로서의 속성,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